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전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김해 을해선 김정호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후에도 끝까지 봉화 마을에 남아 친환경 농업을 해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커스인 오늘은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김해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네. 자, 김해시를 출입하고 있는 MBC 영남 부정석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많이 국회의원 늦었죠, 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저는 익숙해졌는데 네. 주변에서는 여전히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거기에도 친근한 느낌이 준다고 일부러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벌써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딱 예. 몸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시네요. 네, 적응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는 참모 역할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에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첫 인사를 할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요즘 민생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꽤 무거웠고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옷깃을 저절로 여미게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촛불 민심과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우리 그 국민들의 표심을 잘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김해 신공항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국토부가 그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치적 결정으로 졸속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두고두고 우리 동남권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시급한 현안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뭐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와 경남은 국토부와 관련된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의 첫 번째 1호 공약이 서부 경남 내륙철도 조기 착공,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KTX 김해역, 그다음에 비음산 터널 등등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을 했고, 그렇지만 제가 10년간 공을 들여왔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고 챙겨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봉화 마을에 계시면서 예. 생활 정치를 하셨다고 했지만 정치계하고는 거리를 두시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에 선뜻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촛불 혁명 때문입니다. 지지난해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우리 전 국민들이 1,700만 명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도 바꾸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사건건 일부 야당은 발목을 잡았고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10년 동안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대통령의 뜻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꾸긴 했지만 이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또 그런 전철이 아른거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뭐라도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 대통령의 그런 국정 동력에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제가 직접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자, 부 기자. 네.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하면서 네. 김정우 국회의원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지난 보궐선거에 김종호 의원께서 63%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고요. 공천이 좀 늦어지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고 또 자신의 선거운동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3%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해 보자면 이전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도지사가 62%를 받았던 것보다는 1%포인트 정도 높은 득표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런 높은 득표율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대통령의 후광으로 손쉽게 당선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종호 의원께서는 33년 동안 두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동지로서 성장해왔고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10년 동안 생활 정치를 했다는 점이 유권자와 지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결국은 63%라는 득표율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의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김해 신공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를 선택하셨고, 자, 의원님은 지역구가 또 김해시니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데, 자, 신공항을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지난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의원님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을 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안전성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서 지금 V자형 김해공항 활주로를 정하면서 그때 진입 표면에 3개의 산이 고정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절취하지 않아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정법의 항공법의 장애물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죠.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는 항공학적 검토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항공학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 피해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소음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용역 보고서에도 소음 피해 조사를 실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그렇게 성격을 정하고 이제 김해 시민들이 또 우리 동남권의 국제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굳이 지금처럼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새로 만든 동남권 신공항에서 그렇게 바로 유럽이나 미국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김해공항 확장안은 중장거리 노선을 취향하지 않습니다. 중단거리일 뿐이고요. 동남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뻔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뭐 두고 볼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리면 현재도 우리 동남권에서 연간 300만 명의 그 시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장거리 국제선 이용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탑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무려 기회비용이 경제적 그 손실이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계속 감수하라는 것이죠. 안전 소음뿐만 아니라 현재 공항의 성격이 거점공항으로 지금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 이 공항의 김해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 동남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3분이 예상을 넘어서 승리를 했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들까지 압도적으로 그 우리 동남권 지역에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잘못된 이런 국책 사업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표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실 때 그 김해 공항 확장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국토교통부가 원래 이달에 그 김해 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네.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연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연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8월 4일까지 최종 그 용역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이미 수개월 연내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를 활주로 변경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절차를 어기면서 이렇게 늦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문제가 없었다면 이미 절차대로 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평가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 그 무슨 문제가 자기들이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심각하게 생긴 것이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대형 여객기가 뜨려고 하면 활주로 길이가 연장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여전히 그 3.2km 정도 되는 활주로에서도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3.2km도 뜰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객과 항공의 이륙 중량을 낮추면 되는 것이죠. 그냥 정비하러 올 때는 3.2km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활주로 길이가 아니라 공항의 성격이 이전까지는 동남권 내지는 영남권의 관문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재난 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으로 성격을 규정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점공항으로 바꾸었어요. 지금 거점공항은 우리 김해공항 현재 수준인데 지금 연간 국제선 이용 여객 수요가 연간 1,000만 명을 올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별로 없는데 20만 명이 연간 채 안 되거든요. 도저히 같은 성격으로 같은 위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제 거점공항으로 격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장거리 항공 국제선 노선은 굳이 김해에서 얼마 안 되고 인천 가서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큰 국제선 장거리 노선을 대형 항공기가 뜨려면 3.5km 할 줄로는 3.8km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김포공항 수준이 그렇죠. 오히려 인천공항은 4km에 4.2km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짧은 활주로를 굳이 뜰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거점공항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그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인천공항 중심의 그것을 허브공항으로만 키우겠다는 국토부나 수도권 시민들의 좀 지역 이기주의 발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특히 지역별로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김해 신공항 재검토 또 입장을 두고 대구 경북권에서는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그다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 만큼 또 예민하게 반응할 만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되면서 대구 경북은 이미 대구 군사공항을 경북 군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공항도 통합해서 대구 통합공항인데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이. 그 예산이 김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7조 2,500억 규모로 통합공항 이전이 확정된 마당에 그때 밀양공항을 주장한 이유가 대구에 있는 K2공항을 외곽으로 빼기 위한 명분이었는데, 이제 그리 꼭 밀양으로 안 해도 군위로 이미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가덕은 안 되고 밀양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심각한 지역 갈등은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분들이 그 대구공항이 여전히 중장거리 국제공항, 지금 현재 김해공항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위상이. 그래서 김해공항이 커지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국제선 수요를 대구공항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해공항이 만일에 더 큰 공항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기 수요를 이제 뺏기는 거라, 또는 대구 통합공항의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러나 약한 좀 미미하죠, 이제는. 그렇게 이제 대구 경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검토를 넘어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도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도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다 이게 김해 신공항 현재 확장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특별히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 2002년도 중국 민항이 돛대산에 충돌했던 게 다 그거 안전 문제지 않습니까? 항공사고는 한번 나면 치명적이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그 문제를 재검토하고 검증하지 않고 우려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덮고서 진행하는 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다 합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도저히 현재 김해공항 확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의 대안 모색이 뭐 어디로든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같이 하는 거는 현재 재검토까지는 뭐 이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공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을 결의를 했고 그 밑에 이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 TF를 운영 중인데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또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지금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적법 절차를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실정법 위반이 3가지 정도 뭐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 표면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입지 선정할 때나 기재부가 KDI에 용역을 맡겨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는데 이때도 짚어내기는 했지만 국토부의 의견대로 계속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행 공항시설법 34조 장애물 제한 규정에 그 위반된다라고 그런 소지를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해시 쪽은 지금도 아주 그 소음 피해가 심한데 그 ADPI 사전 타당성 검토나 KDI의 예비 타당성 검토할 때 공이 실제 현장에 가서 소음 피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소음 피해 실제 조사를 안 해놓고 영향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소음 등고선을 그려놓고 추상적으로 대략 추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공항소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법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현재 김해공항은 활주로가 2개지만 둘 다 군사공항입니다. 그러면 군사공항 옆에 민간공항을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면 이게 군사기지보호법에 먼저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상적으로 해온 게 아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나 필요하다면 저는 고발 조치도 이거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대응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든 우리 당 차원에서 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문제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 시민들, 우리 시의회도 특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이미 꾸려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반대대책위도 있고, 시청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도 이 신공항 대책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제일 심각한 피해 지역이 김해시고
김해 시민입니다. 안전성도 그렇고 소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김해 시민들 전체 차원에서 범시민 그런 연석회를 만들어서 뭐 잘못이 있는 것들은 차지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김해 지역도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작년 2월 말 통계가 7,549개 중소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0%가 자동차 조선 관련 하청기업입니다. 뭐 그중에 또 그러고 10%는 이제 기계 금속 분야 관련된 하청기업들인데 규모가 아주 영세합니다. 7,500개 개 중에서 95%가 30인 이하의 영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이나 자동차가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김해 지역의 중소기업에 그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요. 자금난, 구인난, 판매난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도 줄고 자영업도 덩달아 힘든 겁니다. 이거를 기업하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김해로 바꾸어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경남도지사님도 위기에 처한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경남뿐만 아니라 김해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남도 차원의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주요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파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일자리 얘기도 하셨는데요. 뭐 경제 활성화만큼이나 일자리 중요합니다. 특히 이 양질의 일자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의생명 산업, 의생명 클러스터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큰 병원이 있거나 의료 산업이 없는 김해로서는 뭐 바라는 만큼 그런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건 그것대로 그렇게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7,500개나 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제인데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스마트 기술, ICT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이 별로 없어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런 기술 제휴를 하고 뭐 그런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그렇게 조금 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런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남북 간의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이 분위기, 이 사회적 여건이 우리 김해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면 김해가 중심이 되는 부산 진해 신항에는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서 많은 이 환적 화물들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서 유라시아로 대륙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처럼 뭐 바다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나가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돼서 대륙 철도와 연계가 된다면 대륙으로 특히 유럽으로 나가는 그런 화물들이 배로 와서 해양의 화물들이 우리 반도의 끝, 뭐 김해가 되겠죠. 부산이 되겠죠. 동남권이 그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 관문에서 그게 철도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거다. 또 반면에 그쪽의 대륙 화물이 우리 김해를 거친 뭐 신항만으로 와서 해양으로 갈 거다. 이런 가교 역할, 그야말로 새로운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종점이 우리 김해와 동남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요 여건을 잘 활용해서 동북아의 물류, 복합 물류 기지로 우리 김해가 입지적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것을 유치한다면 이거야말로 복합 물류의 거점이 되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다. 이게 머나먼 꿈이 아니라 지금 이제 눈앞에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항공, 항만, 철도가 그야말로 이 삼각 그 포트가 세 개의 포트가 집중되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김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개척해야 될 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또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후보 시절에 KTX 김해역을 유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뭐 어떤 배경에서 필요한 거고 또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미 김해 신항은 부산 김해 신항은 거기까지 지금 화물 전용 KTX 선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작 여기서 출발한다 해도 서울까지 밖에 안 갔었는데 이제 그것이 신의주로 원산을 거쳐서 뭐 나진 선봉지구, 나우트카 이렇게 중국 철도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뭐 차원을 달리하는 동북아 환적 화물의 집중이 우리 신항으로 몰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깔려 있는 화물 전용선이 정말로 불이 나게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실어 나르게 될 거고 여기서도 나가게 될 거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화물 수요가 엄청나게 동북아에 늘어날 거다. 전문가의 예상은 연간 2천만 개의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신항에서 처리하게 될 물동량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그것을 야적할 수 있는 물류 기지도 필요한 것이죠. 딱 KTX 김해역 입지인 우리 김해의 칠산 서부동 근처에 400만 평 정도 되는 땅이 유휴부지가 바로 그런 복합 물류단지의 후보지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 시장님은 이거를 복합 물류 거점 기지로 장차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한 바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부산 그러니까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그 전철을 복선화하고 있는 공사를 20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참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부산에서 목포 혹은 광주까지 KTX 경전선입니다. 그 이미 진주까지 되어 있고 진주에서 광양, 순천까지 하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보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국토에 간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걸 빨리 그 우리 남부권에 적어도 철도가 지금까지는 사실 소외되어 있고 도로 위주였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걸려져 있었고 이거 1932년도 일제 때 놓은 철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속도도 못 내, 직선도 안 돼 있고요. 복선 안 돼 있고 전철도 안 돼 있고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동서 화평 경전선 만들면 이게 지금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한 것들이 직선화되고 복선화되고 전철화되면 이제 EMU 250이라는 KTX 한 종류인데요. 시속 250km짜리 고속 열차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고 광주, 목포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여객 수요가 대폭 늘어날 그럼 1시간대에 갑니다. 광주까지. 이게 뭐 무슨 꿈이 아닙니다. 그동안 안 했을 뿐이에요. 이거 좀 서둘러서 이런 인프라를 깔게 되면 그 화물은 신항만 배후철도 선을 이용하고 여객은 경전선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 요충지에 김해 KTX역이 딱 입지를 하게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서부 경남 내륙의 고속철도가 지금 이제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도지사와 함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김천에서 진주 통영 거제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시민들이 진영을 거쳐서 삼랑진으로 해서 가는 경부선보다 30분 정도 단축해서 서울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30분 대. 그리고 이제 운행 횟수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교통 편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화물과 여객이 우리 동남권의 주축으로 김해 KTX역을 제안을 한 거고 이미 김해시에서는 실현 방안인데요. 이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들어갔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도 코레일도 저희 제안을 공약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조건들이 무르익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교통정책이 도로 위주로 갔고 철도가 소외되었고 철도는 동맥경화에 걸렸고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오히려 적자 나니까 민영화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이제는 철도가 대륙철도 시대에는 이게 주축이 되고 더 투자를 늘려서 오히려 일감도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간의 그런 소통이 교류와 협력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는 개별적이라 한다면 철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낼 거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인간 김정호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와는 거리를 좀 두고 계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봉화마을로 오신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퇴임하시고 또 이렇게 내려오셨는지.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했고 구속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피고인으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뭐 감옥을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6월 항쟁에 노무현 그 당시 인권 변호사님 모시고 민주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또 공정선거 감시단 그런 그 당시 재화 활동을 같이 한 사이고요. 지난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에서 돕고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 비서관으로 그렇게 모시고 국정을 보좌하다가 퇴임하고 봉화에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 한 3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님을 소개할 때 자신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당선되고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를 좀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던가요? 김경수 지사가 저를 좀 떼어준다고 그렇게 좀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알기는 오래되어서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 변호인단에 문재인 인권 변호사님도 함께 변론을 맡으셨기 때문에 인연은 똑같이 33년이 되었죠. 올해 지역에서 함께 시민사회운동을 같이 해왔던 거고요. 당선되고 나서 저만 한 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 보궐선거에 당선된 분들 다 당선 축하 인사를 대통령께서 전화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특별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저는 국회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쩌면 대통령님 국정 수행에 뒷받침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역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 기자. 네. 자, 취재 현장에서 김해 시민들을 만나면 김정호 국회의원에게 어떤 점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명의 대통령의 호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 국회의원 김정호의 모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발표한 공약을 임기 2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또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인지도를 얼마만큼 빨리 쌓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 유권자들은 전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김해가 크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대통령의 뜻을 얼마만큼 잘 이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 김정호 그리고 정치인 김정호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각오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후광을 일단 벗어나야 되겠죠. 네. 네. 정치인 김정호로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주인되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우리 서민들 힘들지 않습니까? 중산층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참여해서 그런 주체가 되는데 제가 밑거름이 되고 그런 생활정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보도국 부정석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이번 보궐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도 클 텐데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선을 넘는 녀석들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취업이 힘드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경남에는 경남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취업 전문 직업 상담사가 1:1 맞춤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남지역, 내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상담하고 취업할 수 있는 경남취업지원센터. 취업을 향하여 출발! 전 세계를 압도한 불멸의 걸작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버전 10주년 기념 공연. 대한민국 최정상 캐스트의 완벽한 무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 캐유힐, 윤영열, 윤공주, 유지, 마이클 리, 정동하. 100만 관객의 신화,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